네, 오늘은 대회 준비나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많은 실패들을 하는데요. 요 사례를 보면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일정 동안 내가 내 컨디셔닝에 따라서 뭐 훈련 강도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강도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당연히 더 힘들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강도 설정이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일정을 좀 잡으시고, 팁으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반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일지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일지를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남길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재차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 타이밍에는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씩은 명확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일지를 써보시는 팁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요. 대회 준비도 역시 이제 다이어트가 많이 관건인데, 그 수학의 시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운동했던 거를 얼마만큼 이제 라인 작업을 해가면서 보여주느냐 이 차이인데, 대개는 다이어트 개념이 더 커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장시간 운동을 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쓴다라고 말을 해요. 장시간. 그러니까 장시간을 고강도로 운동하기는 사실상 뭐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더 시간을 단축해서 더 고강도로 운동을 하겠죠. 이처럼 장시간 운동을 하면은 지방이 기여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는데, 탄수화물보다 보면은 더 지방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고강도 운동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탄수화물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방도 연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질량으로 따지다 보면은, 여기 앞전에서는 오랜 장시간 운동, 경미한 운동, 뭐 중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산소 요구량이 80%라고 했으면은, 고강도 운동일 때는 2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80의 양보다 20%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분명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 비해서 이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너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개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적대시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몸에서, 그러니까 근육의 대개는 이제 당 형태를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이게 저장이 안 될 경우에는 근손실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할 때는 일정적인 탄수화물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무엇으로 대처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운동을 뭐 3-4시간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소화가 좀 느린 현미나 이런 걸 드셔도 되고요. 근데 1-2시간 이후에 바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쌀밥 같은 종류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고, 탄수화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근손실도 있겠지만은, 운동의 수행 능력에 있어서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기에서 너무 탄수화물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다이어트 시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근육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탄수화물 없이는 운반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냐면은 탄수화물이 단백질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세포 내 에너지원이 되는 반면에, 단백질은 세포를 형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포를 형성해야 되는데 에너지원이 안 따라온다. 네, 이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나 좀 꼭 필요하다는 거. 단 양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종류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고요. 요거는 약간 이제 컨디셔닝에 따라서 조금씩 변칙을 주셔도 되고, 조금씩 이제 알아가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랑 이제 일반 대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회 때는 사실상 이제 D-Day에 맞춰서 내가 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강, 약, 강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당연히 그렇겠죠. 제한되는 게 너무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데, 대회를 준비할 때 너무 이제 강도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초반에는 왜 이제 강도 있게 들어가냐면은 이제 대회를 처음 뛰거나 이런 경우에는 몸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식단이라든가 뭐 운동의 강도를 많이 높여요. 근데 이 상태를 지속했을 때 몸의 변화를 보고 한 템포 정도 내렸다가 다시 막바지에 강도를 높이는 이런 패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하게 했다가 점점점 강도를 높였는데 디데이에 맞춰서 몸이 안 나올 경우에 막바지에 내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하지 못할 만큼 훈련량을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미 한계치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실패 사례로 많이 알 것 같아서 최대 강도 높여보셨다가 점차적으로 줄이고 다시 한번 이제 막바지에 강도를 높이시는 방법. 근데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좀 달라요.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강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강하게 시작하다가 이제 그 리듬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뭐 약속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했던 음식이 아닌 다른 거를 먹게 되는 환경이 됐다던가 이렇게 되다면 리듬이 끊기고 그 이후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다이어트는 그냥 서서히 시작하다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제 대회 준비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이제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뭐 몸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가만 보면 제가 운동할 때 그렇게 그 집중이 순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면서 뭐 목표 부위에 뭐 집중을 하고 뭐 어떻게 몰입을 하고 방법은 아는데 이게 막상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영양이 부족해서일 수도 분명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체력적으로나 뭔가가 이제 컨디셔닝이 안 따라오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운동량을 최대한 높이시려고 하는 이런 목표는 대회를 목표로 하시거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좋아요. 일반 과정에서는 뭐 웨딩 촬영이나 뭐 이런 목표가 있어야만이 정말 운동을 극대화해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러한 경우를 좀 요즘은 이제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목표를 좀 확실히 갖고 그 목표에 따른 강도 설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 뭐 대회면 대회,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뭐만 먹고 뭐만 먹어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이드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딱 뭐뭐 하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극단적인 방법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뭐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어라 이게 극단적인 방법이 나쁜 거는 아닌데, 왜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냐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일 수 있고 얼마만큼의 절실함으로 그만큼 이제 가느냐 이런 차이이기는 한데요. 사실상 왜 그런 말을 잘 안 하냐면은 내가 볼 때는 욕먹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극단적인 거엔 이렇게 다 사람들의 방법이라든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두루뭉실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만드시고 목표 기간에 따른 강도 설정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만 좀 더 명확히 하시고 운동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